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9% 하락한 56,900달러대 나타났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2.6% 하락한 3,054달러대, BNB의 경우는 2.03% 하락, 솔라나가 5% 하락, XRP가 3.82% 상승한 0.46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6%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제 저녁이죠.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6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연 인플레이션이 3.0%로 내려왔다라고 미 노동부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가오는 9월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 다가선 것이죠. 또한 시장의 예상치였던 3.1%보다 낮은 3%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 이 수치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가 떨어진 수치라 서프라이즈다라고까지 불리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세미 패드 워치를 보게 되면 다가오는 7월 말 이루어지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91.2%입니다. 하지만 9월을 한번 보게 되면 금리를 그래도 한 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무려 86.4%, 금리 동결의 가능성으로 보는 지금 퍼센트는 7.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은 아쉽기만 합니다. 발표 직후 반짝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이후 하락을 하면서 이럴 거면 왜 올렸어가 다시 한번 시전이 되었는데, 이에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글래스노드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이 이번 사이클 중 최악의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중 최악의 시기, 사상 최고가 경신은 내년 3월쯤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현재 강세장 사이클 중 가장 힘겨운 하락세를 직면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글래스노드도 반감기 후 여러 온체인 지표를 보았을 때 지금이 이번 사이클 중 최악의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반감기 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강세 사이클 최악의 하락세를 맞이한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다이아몬드손 투자자는 마운트 곡스와 독일 정부의 영향으로 이어진 매도세에 따른 장기 약세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글래스노드는 이번 주 기록한 투자 손실을 기록한 이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비율 중 총 36% 미만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보유자 수는 280만여 명으로 집계가 된 것인데, 반면 2019년 9월과 2020년 3월 관측된 시장의 주요 항복 추세와 2021년 5월 관측된 매도 추세 당시 손실을 기록한 투자자 비율이 60%를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하락세가 기록된 기간 동안 손실을 기록한 장기 보유자가 현재 매도에 나서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호들러의 자산 보유 추세가 시장의 약세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FTX 파산 이후 18개월간의 상승 조정과 3개월간의 횡보세 이후 사이클의 가장 큰 간격 조정을 견뎌냈다라며 현재 사이클 전반에 걸친 비트코인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기본 시장 구조를 시사하는 역사적 주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 현물 ETF가 10일 총 이제 1억 4천 이제 737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4일 연속 이제 자금 유입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를 밑돌면서 조정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펀드의 경우는 피델리티의 FBTC로 5,779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게 됩니다. 이어 프랭클린 템
템플턴의 ETF 또한 3,166만 달러를 기록해 5월 초 이후 최대 유입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반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경우는 815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유일한 순유출 펀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현물 ETF의 자금 유입 현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7월 2일, 7월 3일이죠. 이 비트코인 ETF의 순유출, 여기 빨간색 살짝 보이시는 거 있으실 겁니다. ETF의 순유출을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이 초록색 막대기가 올라가는 것이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제 차트 데이터인데 지속적으로 유입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제 왼쪽의 규모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블랙록의 IBIT가 이제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음에도 현재 현물 ETF 기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GBTC로 몰렸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피델리티의 FBTC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현물 ETF 측면 상당히 긍정적인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하락세를 더해 현재 지지부진한 장 상황 속에서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량 증가율은 월 6.3%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독일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이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으로 인해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속에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전히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한 달 새 17% 떨어졌지만 올해 10만 달러 넘는다. 강세로 잇따르고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세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17%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 6자리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오건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은 현물 ETF발 유입, 반감기,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 미국의 정치적 입장 변화, 연준의 금리 인하 등 요인으로 오는 하반기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그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이후 1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돼 역대 가장 성공적인 ETF로 기록이 됐으며 반감기 역시 이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가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공화당의 친암호화폐 정책 지지와 금리 인하 예고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게 되었는데 그는 현재 조정은 마운트 곡스 상환 및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다. 힘든 시기를 견디면 비트코인은 6개월 이내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고 곧 다가올 FTX 채권자 대상 현금 상환 및 미국 대선 등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모조리 떠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시장 상황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승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승 사이클은 전혀 깨지지 않았으며 상승 중에 20-30%대의 하락세는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단순한 법칙이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곧 종료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XRP의 변호사이죠. 프레드 리스폴리의 경우는 SEC와 리플사 간의 3년간의 소송이 법적 절차 끝에 이달 말 잠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리스폴리의 경우는 리플의 보충 권한 통지서를 인용하면서 7월 31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을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워낙에 이런 소식들에 많이 대인 XRP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신이 강력한 상태인데요. XRP 가격적인 측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의 가격이 17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XRP가 밴드 포크 패턴으로 3,763% 상승을 예상한다. 17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현재 1달러 이하대 가격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리플의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과 같은 요인들이 그 상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또한 리플의 월간 에스크로 토큰 잠금 해제도 판매 압력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상승을 방해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XRP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그 잠재력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X 게시물에서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2023년 6월에 만든 XRP의 예측 패턴 중 하나인 밴드 포크를 업데이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전 분석에서 이그레이그는 XRP의 최고 가격을 15달러로 예상을 했지만 최근 리뷰를 통해 목표를 17달러로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그레이그는 밴드포크 차트를 다시 검토하고 17달러의 새로운 상위 목표를 설정했고 1달러를 중요한 저항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것인데 이그레이그 분석에 따르면 XRP가 3.5달러의 사상 최고치로 돌아가면 향후 몇 달 안에 17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더 높은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그레이그는 XRP가 0.4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추가 가격 상승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0.75달러 가격 수준을 넘어서면 XRP는 새로운 사상 최고치로 향할 수 있는 준비가 끝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XRP 관련하여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나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찌라시들이야 워낙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소송 끝나는 건 됐고 XRP 가격이 1달러부터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XRP의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은 가격만 빼고 보면 프로젝트의 확장적인 측면, 리플의 파트너십으로 인한 XRP의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번 불장에서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25포인트 기록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 익스트리미 피어, 항상 익스트리미 그리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극단적인 탐욕이 아니라 극단적인 공포로 내려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고 싶지 않았던 수치인데요.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현재 업비트에서 다시금 8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하게 지치게 됩니다. 이 온체인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예측 정도가 가능할 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흐름은 결국 사이클이 말해줍니다. 이 크립토컨트는 오래된 비트코인들이 시장에 풀렸고 그렇지만 수량이 적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술일 수도 있고 독일 정부가 들고 있던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독일 정부가 처음 매도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는 나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차라리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이 시장에 충격이 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오히려 고마울 지경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대세 하락은 어찌 되었든 올 것이었고 사실 대세 하락이라 말하기는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고점인 1억 어딘가에서 35%까지 최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고 있는 건데요. 이 지금의 하락은 결국 시장의 비트코인이 씨가 마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개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팔게 될 것이고 주로 기관과 채굴자들이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버티는 게 답이죠.
최근 로버트 기요사키는 금과 은,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2025년부터 큰 상승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식의 수익률 때문인데요. 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구태여 비트코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상승도 더디고 펀더멘탈을 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는 지금 상승장의 그 어딘가 그리고 불장의 바로 이전 스텝에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느냐 못 참고 나가느냐는 결국 개인의 투자 실력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과거 하락을 감안하면 이번 반감기 이후 하락은 6,5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